조각대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7일 오전 6시 30분입니다. 포항 인덕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는 간밤에 기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실종된 분들 중에서 두 사람이 구조되었습니다. 30대 남성과 50대 여성이 구조되었습니다. 한 분은 에어포켓을 발견해서 거기서 서 있으면서 견디다가 구조가 되었고, 또 한 분은 천장에 있는 배관 위로 올라가서 걸쳐진 상태에서 한 14시간 정도 버티다가 구조대에 의해서 발견되어서 살아났습니다. 두 사람은 의식도 있고 곧 건강을 되찾을 것으로 보이지만은 나머지 6명은 심정지 상태라고 합니다. 사실상 사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파트에서만 8명이 실종되었다가 두 사람 구조, 6명 사망 이렇게 됐습니다. 또 다른 포항 아파트에서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가 한 분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면은 7명 사망, 두 사람 구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지하 공간이 이 폭우 때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차장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처음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가 올 때 지하 주차장으로는 무조건, 폭우가 많이 올 때입니다. 폭우가 쏟아질 때, 침수 위험이 있을 때는 지하 주차장으로는 무조건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 하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포항 아파트에서는 관리인이 맨 처음에는 지상에 주차한 분들은 지금 물이 차오르고 있으니까 대피시켜 주십시오, 차를 다른 데로 옮겨 주십시오라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침수가 진행될 위기에 처하니까, 즉 근처에 있던 냉천이라는 하천이 범람해 가지고 이 물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올 것 같으니까 다시 방송을 했습니다. 지하에 주차하신 분들 차를 옮겨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물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방송이 있은 다음에 사람들이 내려가서 차를 옮기려고 하는 순간에 경사면을 따라서 바깥에서 물이 쏟아져 들어왔는데, 한 20분 만에 그 큰 주차장이 물창고가 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 주차장은 길이가 150m, 너비가 한 35m, 높이가 한 4m 정도 되니까 풀로 이야기하면은 큰 수영장입니다. 20분 만에 물이 차 올랐으니까 아마도 차에 들어갔던 분들은 나올 수가 없었고, 다행히 차에 들어가기 전에 휩쓸렸던 분들 중에서 두 분이 생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앞으로는 폭우가 쏟아질 때는 차를 포기할 결심을 하고 지하 주차장으로는 무조건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는 바깥에서 물이 쏟아져 들어갑니다. 그 경사면이 있으니까요. 쏟아져 들어가니까 그 물살에 휩쓸려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차올라서 정강이 정도 한 45cm 올라와도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또 차와 차 사이에서 급류가 생기니까, 또 자동차 안에 들어가 있는 분은 그 정도가 되면은 차 문을 여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대피할 수 있는 수단이 계단입니다.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도 나중에는 수심이 더 높아지면 그것도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폭우 때는 지하 주차장으로 무조건 들어가지 맙시다. 차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행동 수칙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해가 예상되는 단지에서는 지하 주차장 입구에 차수벽이라고 할까요? 차수, 그러니까 물을 차단하는 한 높이 한 1m 안쪽으로 되는, 뭐 50cm, 1m 정도 되는 것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자신들이 사는 아파트가 침수 위험 지역이다 라고 인정하기가 싫으니까 사실상 그것을 잘 만들지 않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생존한 분 중에서 39세의 남성은 119를 타고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 부인과 통화를 했더라고요. 그 부인이 전한 이야기에 의하면은 이분은 입구 쪽에, 그러니까 천장 부근에 물이 차지 않는 공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공간에 목을 이렇게 대놓고 숨을 쉬면서 견뎌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체온이 내려가니까 옷을 벗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 생각을 하면서 버텼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한 15시간 버텼는데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우선 어두웠을 것, 완전히 암흑이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바깥에서 구조하는 소리가 들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방대가 와서 배수 펌프로서 물을 뽑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생각, 그리고 바깥에서 들려오는 구조의 노력, 이것이 이분을 견디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이란 것은 참 막바지에 몰려버리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가지고 견뎌낸다고 합니다. 반대로 사람이 코로나로 몰렸을 때 의지할 사람 한 사람이 있어도 극단적 선택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이 없거나 의지했던 그 한 사람이 매정하게 대하거나 또는 배신을 하면은 삶의 의욕을 잃고 무너진다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제 그 포항에 있었던 지하 주차장 사건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태풍 제11호는 최악의 최강의 태풍이라고 알려져 있었지만은 다행히 한반도에 머무는 시간이 2시간 남짓했습니다. 그리고 내륙으로 들어오지 않고 거제도에 상륙했다가 동북쪽으로 울산을 통해서 나가버리는 바람에 이 피해는 최소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에 가지 않고 밤샘 하면서 진두지휘한 것, 또 해병대까지 나서 가지고 포항의 경우에는 수륙 양용차로 구조에 나선 것, 이런 걸 생각하면은 우리 정부가 참 대응을 잘했고 국민들도 잘 협조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군인들, 소방대, 경찰, 이 관계 공무원들에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럴 때 감사를 제대로 하려면은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이 세 분에게 감사하고 때로는 아마 사과를 해야 될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대에 11개의 댐을 만들었습니다. 4대강 유역에. 그 시기를 놓쳤으면 댐 못 만듭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은 나중에 욕을 많이 먹었지만 북한 금강산 댐의
수공 또는 금강산 댐이 무너질 때 대비해 가지고 평화의 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북한의 금강산 댐이 상당히 부실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문재인 정부 때 욕을 많이 하고 선동의 대상이 되어 가지고 보를 무너뜨린다든지 하는 이런 소송을 벌이게 했던 4대강 정비 사업을 해 가지고 상류에 준설을 하고 해서 물이 담겨져 있는 그런 4대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수량으로 한 10억 톤을 담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게 다 합쳐져 가지고 2011년 이후에 한국에서는 비가 그렇게 많이 와도 참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일에는 욕을 먹어가면서도 꼭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이 일을 했으므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아직도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지난 광복절에 특사로 나올 줄 알았더니 윤석열 대통령은 빨리 이번 연말이 오면은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숙청된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애국자들을 다 석방해서 정권 교체가 뭔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